러시아 점령군들 사이에 진짜 공황이 시작됐습니다. 이 영상에는 바로 그 육상 보급로, 즉 점령된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을 통해 크림반도로 이어지는 통로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이 통로는 우크라이나 무인기에 의해 완전히 타격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그냥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Феодосии до Севастополя. Занимаю все заправки. Первота на нашем пути. Бензин бесплатный. Вы все сами видите. Мы под Симферополем. Проехали Зуев.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там у нас все бесплатно. Ехали в Бахчисарайский район. Все бесплатно. Даже сот. Отлично. Симферополь. Бесплатный бензин. По городу Севастополь. Бензин бесплатный. Севастополь. Тут есть только 95-й премиум. А там бензин бесплатный. Севастополь. Заправка ТС. Бензин весь бесплатный. Огромная пробка. Меня вот за бензином привезли, видать, бензин на форму. И очередь у нас на бензин. 그리고 이 영상에는 크림반도의 텅 빈 주유소들과 점령된 반도에서의 극심한 연료 부족 상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두 소식은 완전히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본토 남부를 통해 러시아 연방의 로스토프 지역과 점령된 크림반도를 연결하는 R280 노보로시아 고속도로의 통행이 우크라이나 드론의 공격으로 인해 중단되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반도에서는 휘발유 부족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주유소에서는 하루에 20리터까지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많은 주유소에서는 아예 연료가 없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군 제3군단은 루안스크주 전체가 이제 그들의 드론 통제하에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점령군의 모든 물류가 우크라이나 드론의 완전한 감시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드론이 인공지능을 이용해 목표를 탐지하고 공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차량을 위장하기 시작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미하일로 페도로프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물류를 봉쇄하는 물류 봉쇄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번 영상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어떤 댓글이든 남겨주시고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이 뉴스도 구독해주세요. 채널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물류에 대한 작전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트럭, 연료 저장소, 보급 행렬을 공격하는 것 외에도 우크라이나 드론이 주요 보급로를 따라 지뢰를 투하하기 시작해 러시아군이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중뿐만 아니라 지상에서도 그렇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이른바 크림반도로 이어지는 모든 육상 통로, 특히 마리우폴 멜리토폴 도로 구간이 사실상 통과할 수 없게 되었다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호넷 드론의 공격이 재개되고 마리우폴에서 창가를 방향으로 이어지는 M14 도로를 따라 지뢰가 설치된 이후 점령군은 단순히 도로 일부를 차단하고 배영 트럭의 이동을 크림반도 방향으로 우회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군에 따르면 단순히 개별 차량을 파괴하는 대신 점점 더 자주 목표는 전선으로 향하는 보급 흐름을 방해하는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며칠 동안 모두가 마리우폴 인근 도로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사실 헤르손 자포리자 국경 근처의 노보로시아라는 도로도 같은 물류 봉쇄를 받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우크라이나 드론이 이 도로에서 크림반도로 향하는 유조차와 트럭을 적극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이미 있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드론이 이미 150km 거리에서 적 물류를 차단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 포브스가 이렇게 썼습니다. 인용문입니다. 분명히 이 전술은 러시아의 보급로를 다층 요격 구역으로 만들기 위한 우크라이나의 더 큰 노력의 일부인 것으로 보입니다. 운전자들은 이미 FPV 카메라를 사용하는 드론의 매복, 인공지능 공격 드론, 주요 도로를 방어하는 방공 시스템에 대한 공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만약 드론을 이용한 지뢰 설치가 확대된다면 운전자들은 도로 위에 지뢰가 있을 위험에도 계속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압박의 신호 중 하나는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러시아의 토르-M2 지대공 미사일 체계 2대를 타격했다는 보고였습니다. 그 중 하나는 점령된 베르덴스크 근처 M14 도로에서 트랙터로 운송 중에 타격을 받았는데 이는 재배치 중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우크라이나 방공 시스템은
취약한 물류 경로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은 주요 고속도로를 따라 흩어진 작은 지뢰조차도 교통을 반복적으로 멈추게 하여 점검과 지뢰 제거 작업을 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이 순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이미 몇 주째 우크라이나 드론들이 이 도로들의 나라와 매복해 카메라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드론은 인공지능으로 조종되며 인공지능이 적합한 목표, 예를 들어 유조차나 군사 장비를 발견하면 드론이 즉시 이륙해 목표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쟁 양상을 크게 바꿉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르 샤트로프스키, 우크라이나군 60기계화여단의 무인기 조종사는 이미 이러한 작전을 대규모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그의 인용문입니다. 여러 대의 광섬유 유도대기 드론을 동시에 조종할 수 있는 솔루션이 존재합니다. 제가 말한 것은 매복용 FPV 드론이며 하나의 조종 스테이션으로 운영됩니다. 이것은 꽤 효과적인 솔루션이며 분명히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분명히 러시아도 이에 어떻게든 적응하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러시아인들은 이런 지상 방어망을 취약한 고속도로에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마치 드론 방어망처럼 말이죠. 이미 전선에 가까운 도로에 등장하기 시작한 터널들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런 방어망을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고속도로 전체로 확장하는 것은 훨씬 더 복잡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 인근에서 바로 방공 시스템과 장거리 화력 지원 수단을 타격하는 데 상당한 자원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들이 제압된 후에는 그들이 보호하던 더 중요한 목표들, 즉 공군 기지와 발사대 등이 더 취약해집니다. 결국 러시아인들에게 크림반도로 가는 육상 통로는 함정이 됩니다.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로 가는 육상 통로를 꼭 완전히 차단할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만약 모든 트럭이 더 오래 걸리고 이 도로의 일부가 우크라이나 드론의 지속적인 감시를 받으며 언제든지 공격당할 위험이 있다면 도로는 물론 계속 열려 있을 수 있지만 훨씬 덜 유용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은 이 전술을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오늘 우크라이나군 제3군단은 루안스크 주의 이제 제3군단 드론의 통제하에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루안스크 자체뿐만 아니라 스타로벨스크, 알체프스크, 브랑카, 그리고 카디에프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3군단 제3독립돌격여단 무인기 시스템 대대의 전투원들은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이제 루안스크 지역 점령지에는 더 이상 점령군에게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방법은 이 영상 설명란에 모든 링크와 정보가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안녕히 계세요.